네, 안녕하세요. 와니머니의 하청환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OCI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3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그리고 바이든 당선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하나라는 그런 토픽을 잡아봤습니다. 항상 이야기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투자를 하다 보면은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의견을 남겨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지만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게 누가 어떤 부분에 사실 투자하는 포인트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다름을 인정하고 더 좋게 투자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선순환적으로 얘기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배경으로 좀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열심히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OCI 투자 포인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 세계 태양광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어서 당분간은 안정적인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조선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종목군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친환경적인 흐름은 어쩔 수 없이 가는 흐름이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 세계 태양광에 대한 이런 수요도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 뭐 풍력도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좀 안정적인 실적이 기대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중국 시장에 대한 그런 수요입니다. 중국 시장에 대한 수요가 왜 중요하냐면은 전 세계 태양광 비중에서 중국의 비중이 뭐 절반 이상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 이제 11월에 정책 회의가 있을 건데 거기서 이제 뭐 태양광이나 풍력에 대한 그런 수요가 15%에서 20% 이상 좀 이제 규모가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뭐 친환경적인 태양광이라든지 뭐 수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서도 앞으로 좀 더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게 됐을 때는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반사이익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OCI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간 시장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일단 시장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이 됐다라는 거는 그만큼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배경이 나온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좋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기업이라는 거는 뭐 물론 조선주 같은 경우는 실적을 좀 배제를 해야 되겠지만 다른 기업들 중에서도 또 이제 섹터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실적이 중요하게 작용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OCI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실적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그런 또 상황이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뭐 명확한 이유가 폴리실리콘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주실 필요성은 있겠다라고 좀 저정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안 좋은 상태가 아니라 이제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를 통해서 컨센서스가 상향이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잡아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분기부터 턴어라운드가 좀 기대가 되는데 실적에 대한 부분은 대외적 반사이익이라고 좀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뒷페이지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이제 OCI 같은 경우 국내에서 태양광 폴리실리콘 생산하는 걸 지금 멈춘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말레이시아에서만 태양광 폴리실리콘을 이제 생산하기로 했는데 가동률은 100%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좋으면 좋을수록 당연히 좋은 상황이죠. 해서 공장을 고정비가 일정한데 생산 가동을 이제 100%로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생산 단가가 낮아질 수 있는 부분들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특히나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전기세와 인건비가 좀 저렴하기 때문에 연간 300억 원 가량의 비용이 감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비용 감소적인 부분은 회사에서 이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은 고정비라는 게 발생해요. 뭐 인건비라든지 공장을 운영하는 거라든지 그런 운영과 유지하는 그런 비용들이 발생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300억 원이나 감소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OCI도 지금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좀 부담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런 고정비가 줄어들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당연히 좀 시장 컨센서스를 상승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좀 주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실적이 대외적인 그런 부분에 영향이 있다라고 보냐면은 일단은 업계 폴리실리콘 태양광 업계 1, 2들이 좀 자연재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자연재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이제 그냥
뭔가 이런 우리 생산과 수요에 대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가격의 변동이 되게 됐는데, 일단은 공장 화재가 발생됐습니다. 이제 GCL 같은 경우는 태양광 폴리실리콘 1위 업체고요. 4만 톤이나 생산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수요는 일정 이상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최근에 친환경적인 그런 흐름들이 강해지면서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생산량이 갑자기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가격적인 부분이 키로당 6달러에서 11달러까지 상승을 했는데, 사실 폴리실리콘 하면은 정말 오랜 기간 치킨 게임을 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중국 쪽에서 이제 가격적인 경쟁을 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정말 기술력 있는 이런 기업들조차도 회사가 쪼그라들고 힘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그런 치킨 게임은 당장 폴리실리콘에 대한 가격에 대한 부분은 2016년까지도 좀 거슬러 가야 돼. 2015년, 2016년까지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정도로 사실 치킨 게임으로 굉장히 좀 유명한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OCI도 알짜배기 그런 자회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태양광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알짜 회사들도 좀 매각하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는 이제 부회장에 대한 경영에 대한 그런 능력을 의심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알짜 회사까지 정리하면서 태양광에 좀 집중을 했고, 이런 폴리실리콘에 대한 그런 가격적인 부담은 지속적으로 되고 있었는데, 업계 1위 업체가 화재가 일단 발생이 돼서 그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으로 이러한 재생산에 대한 차질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세계 2위 기업도 홍수의 영향을 받아서 생산량 부분에서 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산량에 대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조금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이제 대외적인 환경 덕분에 폴리실리콘에 대한 이런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OCI의 평균 판매 가격 ASP라고 하죠, 보통. 그게 2분기 대비해서 40%나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폴리실리콘에 대한 그런 비중이 높은 이 회사가 이런 객단이 높아지게 됐을 때는 당연히 단가가 높아지게 됐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뭐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고요. 또 이제 2분기 말레이시아가 또 정기 보수가 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100%인데 이제 보수까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생산량이 또 추가적으로 또 증가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익성 개선에 또 영향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아직까지는 물량이 적지만 반도체용 폴리실리콘도 이제 생산을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태양광보다 이제 3배 이상이나 단가가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에 대한 캐파가 커지게 됐을 때는 하나 판매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앞으로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이 얼마나 사업이 확장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과 합작법인을 좀 설립한 게 있는데, 이게 고순도 가산화수소에 대한 그런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산 설비가 증설이 좀 되고 있고요. 이미 동우화인캠과 10년간 과산화수소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사실 동우화인캠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고객사였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공급 계약을 맺은 것 자체가 뭔가 대단하다, 뭔가 신규적인 이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단 기간 자체가 10년이라는 거고요. 규모도 4,900억 원 정도로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과산화수소에 대한 이런 생산 설비가 증설이 되고 관련된 부분이 진행이 된다면 그거에 따른 또 매출 비중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이런 시장도 조금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OCI를 투자하면서 좀 점검해 보셔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은 당연히 주가의 상승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변동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바이든 대선에 대한 그런 부분들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바이든이 이제 민주당 이제 대선 후보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당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권미란 앵커님과
이제 이런 내피셜 얘기할 때는 개인적으로는 트럼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뭐 여론이라든지 물론 그거 자체가 여론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당선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그 트럼프가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나서부터 굉장히 많은 차질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변수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이든이 되게 됐을 때 그린 뉴딜 프로젝트가 어마어마하게 진행이 될 건데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이미 뉴스를 보시고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일단 2050년까지 미국 경제 탄소 제로로 변경을 하겠다. 그러니까 친환경을 엄청나게 키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바이든이 당선이 되게 되면은 당연히 탄소 배출권 관련된 종목군들도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탄소 제로가 되면은 당연히 친환경적인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에 대한 그런 관심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당연히 좀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바이든이 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번쯤은 상한가를 갈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적어도 20% 이상의 상승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5조 달러나 이제 투자를 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하나로 따지면 6천조 수준이에요. 엄청난 그런 규모고요. 또 정부와 민간이 합산해서 이거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연히 당선되게 됐을 때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친환경에 대한 그런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바이든이 당선이 되게 되면은 국내 기업들은 대미 생산 라인을 좀 증설하고 있거나 그거에 대해서 관련된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파리기후 협약에 다시 재가입할 것이라는 그런 부분도 좀 굉장히 좀 집중해볼 만한 이슈가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파리기후 협약에 대한 미국이 가입이 되어 있고 했을 때는 이거에 따라서 탄소 배출권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탄소 배출권이 한번 시장에 굉장히 테마로 강하게 움직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 쪽에서 다시 이거 가입하게 됐을 때는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들고요. 친환경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더 강해질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지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OCI가 바이오 산업에도 좀 진입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부강약품과 합작을 해서 비에노바이오라는 그런 회사를 합작사를 만들었는데 일단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만약에 바이오 산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뭐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 쪽으로 나간다거나 아니면 키트 쪽으로 나간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 번쯤은 슈팅이 또 나올 수 있는 변수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기업들이 바이오로 갈까요? 바이오로 가면은 기본적으로 주가의 상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진입은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확대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이제 뭐 부강약품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이제 이상에서 좀 빠르게 되고 신풍제약, 뭐 부강약품, 엔지캠, 생명과학 한 두세 달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또 떠들썩했잖아요. 물론 주가는 신풍제약이 제일 많이 가기는 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충분히 뭔가 어떠한 변수가 생길 수 있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은 다소 걸리겠지만 변수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산업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보실 필요성은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우리 실적적인 부분 볼 텐데 일단은 뭐 기업 개요나 이런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정정으로 된 반기 보고서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매출이라든지 이런 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좀 확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적자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이제 3분기, 4분기 이후에는 좀 좋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 흑자 전환으로 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적자이다가 흑자 전환으로 된다라는 거는 이게 턴어라운드 되는 거고 바닥을 지나서 다시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충분한 시그널이고 앞서 이제 바이든이라든지 친환경적인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잘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고 접근하는 것이 좀 맞지 않나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한 번씩 꼭 살펴보시는 게 일단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볼 건데 사실 이 OCI라는 종목은 보세요. 이거 엄청나게 높았던 기업입니다. 65만원
또 갔었고, 그쵸? 65만원까지 갔었던 종목이 지금 64,000원입니다. 그러면은 몇 년 사이에 지금 물론 시간은 좀 많이 흘렀어요. 이제 2021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가가 딱 10배 정도 줄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폴리실리콘 한참 치킨 경쟁을 했을 때 주가가 이 6만 원대 뭐 요때까지 떨어졌다가 10만 원 넘게 갔었고 또 18만 원까지도 갔었던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다시 2만 원까지 줄었다가 지금 다시 올라왔죠. 그래서 또 뭐 코로나19 직전과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주가가 또 많이 올라온 그런 상황이지만 여전히 그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할 그런 가능성은 좀 높은 종목이겠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게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일단 요때 코로나19 이전 가격대로 이제야 막 돌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돌아오기 시작을 했고 폴리실리콘 가격이 일단은 당분간 11달러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실 요 라인까지도 한번은 노려볼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얼마였을 때 주가가 얼마냐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요 아랫라인에 있을 때는 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굉장히 어렵고 아직까지 못 올라온 그런 종목군도 있지만 이제야 좀 약간 본전까지 온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우리가 지켜볼 만한 그런 상황이다 라고까지는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이 밴드 안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박스권을 뚫고 나가면 당연히 다음 박스권까지 볼 수 있는데 그 가격대가 이제 10만원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64,000원이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으로 봤을 때는 6, 70%까지도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 차트가 왜 월봉과 주봉을 봐야 되냐면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나갈 수가 없어요. 손이 웬만큼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주가가 2배가 넘게 올랐다라고 생각이 될 거예요. 그럼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는데 사람 심리가 여기서 샀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지수가 엄청 안 좋았을 때도 이 가격 라인까지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에서 아랫라인 박스권에서 매수를 하시게 됐을 때 여기가 이제 또 하락하기 전 가격대에서 좀 지지를 해주려고 노력을 했었던 가격이기 때문에 요 박스권 안에서 매수하시는 게 제일 안정적인 매수 방법일 수 있어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미 이제 휴일이 되기 직전에 8%의 주가 상승이 나왔는데 보통 이렇게 상승하게 됐을 땐 요 V자 반등이라고 하죠. 보통 이게 V자 반등이 나와주면서 전고점을 이제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하면서 그 전 박스권 라인까지 가는 게 요 라인까지 가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OCI가 요 9만원까지는 한번 터치를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첫 번째로는 이 V자 반등이 나오는지를 좀 보셔야 되겠고요. 이 부분 돌파하면은 요 9만원까지는 좀 무난하게 상승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바이든이 당선된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관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관련된 주가 흐름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관련주들 좀 보면은 신성 ENG 같은 경우도 뭐 이거는 뭐 지금 주가 엄청나게 날아가고 있고요. 뭐 파루도 좀 보셨을 때 이제 뭐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요것도 올라가면서 V자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좀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미 V자 반등이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물론 니콜라와 또 관련된 거긴 한데 V자 반등이 나와줬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태양광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풍력 같은 경우도 이렇게 V자 반등이 이미 나와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했던 부분이 요겁니다. V자 반등 나와주면서 고점 라인으로 다시 슈팅이 나는 이런 부분들이 OCI에서도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덜 간 상황이죠.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게 됐을 때는 이미 먼저 움직인 친환경 그런 패턴과 유사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바이든이 이제 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엄청나게 슈팅이 또 나올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친환경 관련된 종목군들, 뭐 탄도 배출군 관련된 종목군들 전부 다 슈팅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소나 이런 수소 관련된 수소차나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환경과 관련된 LNG선, 조선주도 마찬가지고 해서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고 이런 흐름들을 좀 예측을 해볼 만 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조정 나온 다음에 이제 나오고 있고 이제 21선 다시 뚫고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매수하시는 게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장대 양봉이 그냥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또 21선을 뚫고 올라가는 장대 양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안하시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요 밴드까지 해서 매수 밴드로 좀 진행을 해주시고요. 일단은 손절 라인은 요 120선보다 조금 낮은 48,000원, 48,600원 라인 좀 제시해드릴게요. 여기에서 개파락이 나왔기 때문에 요때 이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뚫고 내려가게 되면 요 아랫라인까지는 한번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폴리실리콘 가격이 또 엄청나게 급락하거나 뭔가 주가의 변동이 생길 만한 엄청난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실적도 상승하고 있고 업황도 단기적으로는 좋고 또 바이든이 됐을 때 어마어마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또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빠지기보다는 이것도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 전거래일에 한번 좀 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매수로 손이 나가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을 수는 있겠다라는 정도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친환경 관련된 종목군들은 지속적으로 보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봐요. 정부 정책 그린 뉴딜에도 좀 관련이 되어 있고 이게 단기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친환경으로 가야 되는 거는 우리 모두 다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그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고 태양광 중에서도 대장주 종목군들 좀 살펴보시고 풍력 쪽에서 당연히 좀 보시게 된다라면은 OCI가 빠지긴 좀 어렵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사업 포트폴리오 조금 더 다각화하면서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들을 좀 우리가 지켜볼만 하기는 하겠다라고 정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CI 오늘 정리해봤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 소중한 의견들 정말 다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다만 뭐 비방하거나 욕설하거나 그런 부분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보는 투자 포인트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 그래서 주식에는 왕도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해서 저는 제 의견 정리해가지고 투자하시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서로 사실은 나쁜 얘기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의견 주시면 저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부분도 생각해봐야겠구나라고 저는 이해하고 넘어가니까 좀 그래도 긍정적인 소통으로 더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 또 구독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좀 이 투자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영상을 바탕으로 조금이라도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은 분들 그래도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채널로 계속 성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 수익 잘 나셨으면 좋겠고요. 와니머니 구독자 여러분들도 당연히 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니머니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